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신문이 24일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정권자인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 언제쯤 나올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대현TV 운영자시죠.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김대현입니다. 네, 또 이렇게 딱 오셨는데 네네. 오늘이 딱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신문 날입니다. 그러네요. 네. 참 공교롭게도 저는 상당히 오늘 기분이 좀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제 있었던 정경심 씨 사건의 재판 결과 사법부가 아직 그 정권에 온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좋은 기운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홍순욱이라고 하는 또 이 원칙주의자 홍순욱 재판부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지 소송, 정지해달라고 하는 신청, 가처분 이것을 인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나올 수도 있다,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자, 저는 오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오늘 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이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당한 것은 네. 그것은 윤석열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손해가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확하고 그리고 검찰 조직 전체로 볼 때도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리더가 공백이 됐을 때 오는 그런 손실도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을 감안해서 현재의 정직은 정지시키고 업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게 홍순욱 재판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제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신문을 했죠. 1차 신문을 했죠. 1차 신문에서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사실상 홍순욱 지금 재판장은 이런 개념이에요. 어차피 본안 소송,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 징계 자체는 무효야라고 해서 낸 본 소송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가처분 소송을 하는 거고, 오늘 내리는 거는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본 소송도 있는데 이 다 홍순욱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순욱 입장에서는 본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 가처분에 그렇죠. 대한 부분을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2차 신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네. 오늘입니다. 그러면 2차 신문에서 양측 변호인단 측에 숙제를 줬습니다. 채널 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여기에 이제 이를테면 언론과 검찰이 유착돼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의혹을 샀던 사건이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일종의 좌파 진영의 프레임으로 끝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단순히 그냥 채널A 기자가 어떤 특정 취재원에게 좀 강요 뭐 이런 걸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정도 사건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사건을 감찰하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이 여기를 방해했다, 관여했다, 개입했다. 그래서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봤고, 윤석열 총장 측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감찰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에 개입한 적도 없다.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한동훈 지검장과 채널A 기자의 마치 유착이 있었던 것처럼 몰고 갔지만 사실 그 근거는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홍순욱 재판부가 이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 논리가 맞다면 홍 재판장은 윤석열 측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측에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마 이 가처분은 그냥 한두 장 정도의 재판장의 입장을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길 겁니다. 한
10장 안팎의 이 좀 장문의 이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한 2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럼 3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3시부터 한 5시 반까지 양측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5시부터 몇 시간 동안 아마 작성을 할 겁니다. 네. 아니면 이미 작성을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늦게 홍순욱 재판장이 결정을 발표하는 것. 만약에 이때 발표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쯤 결정이 될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 그러면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또 조직의 입장으로서 볼 때 지금 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정직 2개월은 임기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본소송에서 이겨도 정직 2개월을 추가로 당신 더 복무하시오, 일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 2개월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을 금전이나 뭐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그걸 배상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좀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윤 총장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본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본소송에서 결론을 내고 지금의 정직 처분은 정지시키는 게 맞고 업무에 복직시키는 게 맞는데 윤석열이 입을 개인적 손해보다는 기각에 방점을 두고 그래도 이 조금 한숨 돌린 뒤에 기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자 만약에 오늘 결정이 난다 그러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로 미뤄진다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근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왜 그럼 이게 징계 정지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홍순욱이 들어줄 거라고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대한민국 법 체계는 영미법 영국과 미국식의 법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륙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네.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인데 이성과 어떤 합리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의 그 기본 틀 안에서 사건을 판단합니다. 영미법 같은 경우는 경험과 관습을 중시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경험을 준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처럼 행정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 틀렸어. 나 그걸로 인해서 입는 손해가 너무 커. 소송을 제기하면 그 행정처분 자체가 그 즉시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 사건이 독일에서 벌어졌다.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야 이건 부당해. 나 소송 제기할 거야.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지가 돼서 업무에 복귀한다는 겁니다. 네. 자동으로. 자 이게 대륙법계를 따르는 나라들은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네.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나 행정부나 이런 그 국가기관이 내리는 결정이 대한민국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그동안 거쳐왔던 그 역사적인 과정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전쟁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 그리고 이제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운영 틀에서 정부가 상수, 우선순위 뭐 이를테면 야, 너 우리 지금 새마을 운동 해야 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너 기여해야 되는데 너만 목소리 내면 그럼 되겠니?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이제 먹혀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륙법계를 따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국가가 행사했던 행정 처분은 그 즉시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맞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가 좀 약간 영미법
뭘 약간 좀 준용을 한 것인지, 네. 네,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 역사 발전을 거듭해 오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항상 우선순위, 또 정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약간 이제 지금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전체주의, 독재적 어떤 요소가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우 정치를 하면서 포퓰리즘을 하면서 국민들을 전체주의 독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뭐냐면 정부가 항상 국가 주도, 정부 주도가 그 상당히 강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개개인의 자유, 개개인의 어떤 영역이 혹시 내가 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어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면 정당하게 주장하면 네. 되는데 전체에 내가 해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법적으로 대륙법계에 준용하는 법을 우리가 아직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고위직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홍순욱 재판장이 이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 논리에서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징계위원회와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한 재량권이 없이 그냥 도장만 찍는 거야. 사인만 하는 거야. 난 제가밖에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 판결을 만약에 홍순욱 재판부가 윤 총장 측에 손을 들어주면 대통령의 국가 운영 자체가 흔들린다. 우리 인의가 곤경에 처해진다.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충돌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요. 이 논리는 맞지 않죠. 애초에 청와대가 취했던 논리는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사인만 할 뿐이야. 근데 지금 재판부에 와서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여론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여론 작업은 원칙론자인 홍순욱 재판장이 걸러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6개의 징계 혐의가 대체로 억측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가정에 의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이 혐의 사실도 부실한 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기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점 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두루두루 살펴볼 때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마치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윤석열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노래해 봅니다. 네. 그런 희망을 논하고 있는데 그 희망을 줘야 될 사람이 바로 홍순욱 부장판사겠죠. 네. 그 홍 판사가 만약에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분은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는 되게 정의로운 판사다라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향후 행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 사건 징계 조치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네. 역으로 홍순욱 재판장에게는 홍순욱에게 삶에 있어서 올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떤 판사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온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그 법조계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를 사건을 판단을 내리는 그런 영예를 홍순욱 재판장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법관의 이 법리와 양심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복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홍순욱은 제가 볼 때는 미래 대법관, 미래 대법원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홍순욱 재판장이 물론 이제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진 않겠죠. 저처럼 이제 이렇게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죠. 세상을 보진 네. 않겠지만 홍순욱 재판장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 그거는 홍순욱은 미래의 대법관이다. 홍순욱은 어쩌면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홍순욱 재판장에게는 기회다. 기회다. 그래서 법관의 양심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만 결정을 해준다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도 살리는 길이고 본인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홍순욱 부장판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아까도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제 달의 몰락이죠. 네, 우리 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드디어 추락하는 네. 이 중요한 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지율도 비참한 추락을 가져올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신 그만두시오. 아니면 당신 계속하시오. 내가 보니까 추미애가 더 잘못된 것 같소.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게 제가 아까 약간 사담을 나눴지만 지도자나 리더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결정을 뒤로 미루고 누군가 그 결정을 대신하게 하고 뒤에서 뭐 조종하거나 아니면 뭐 그 쥐락펴락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런 비겁한 지도자가 결국 결정조차도 틀렸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저 결정이 틀렸고 그 결정에 최종 재가를 했던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비겁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불신이 커지죠. 불신이 그렇죠. 커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동안에 어떤 40% 50%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이면서 숨겨져 왔던 가려져 왔던 그런 실정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크게 부각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누가 정조준해서 칼날을 휘두르느냐 그게 바로 윤석열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의 업무 복귀는 문재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문재인의 몰락 와중에 현 정권이 저질러 왔던 그간의 이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 숨겨져 왔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이 권력형 비리들이 상당히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물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사기 의혹 사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건도 있지만 그 사건 외에도 대중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정말 권력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들이 검찰 캐비넷과 이런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봅니다. 네. 의외로 말이죠. 사건이라는 게 되게 소소한 것에서 비롯돼서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과 네.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문준용이 서울시 산하의 문화재단에서 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거에 지원을 해서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 한번 볼까요? 문준용과 문재인은 경제적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최순실과 박근혜는 남입니다. 남남입니다. 네, 그렇죠. 남남인데 가깝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은 경제적 공동체야라고 엮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치부해서 네, 판결을 네. 내렸어요. 그렇죠. 신청한 거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1건 중에 46건만 선정을 해서 돈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선정 기준이 있고 그 과정이 있을 건데 모두가 다 지원되는 지원금이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선정을 했다면 특혜 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 서울시 사람들은 그럼 서울시 문화재단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건국대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전력이 있는 예술가 문준용? 야, 당연히 이거 문재인 알죠. 아들이잖아. 다 알죠. 누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냥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 다 그냥 구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문준용은 대통령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줘야 되라고 판단했다면 이건 뇌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뇌물은 문준용과 문재인이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할 만한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 처벌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문준용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모른 채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알죠. 3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문준용이 좋아서 지원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을 보고 지원을 했겠습니까? 가능성만 놓고 치자면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지원을 한 거고, 네.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여러 사람의 예술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문준용을 선정해서 돈을 줬다. 그건 뇌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뇌물이 되면 그러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사건들 말고도 이런 사건들조차도 보면 여러분 허점이 많고, 과거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그냥 지나쳐 갔는데 김대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뇌물 될 수 있겠네. 경제적 공동체니까 대통령 퇴임 후에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 1,400만 원, 3천만 원, 4,400만 원이니까 4,4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징역 3년 이하쯤 됩니다. 네. 상당히 중한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준용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아나무인, 저 싸가지, 대통령이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과를 입을 수가 있다.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했을 때,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살아있는 권력을 한번 칠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이 어떻게 칼날을 휘두르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사안들이 여러 건들이 노정돼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 복귀한다는 것은 결국 달의 몰락, 문재인의 추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네. 네. 오늘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모릅니다. 오늘 또 이제 가셔서 뭐 어떻게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때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주말 동안 또 이제 대원 TV 들어가셔서 분석을 많이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또 대원 TV 홍보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자신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그 온갖 실정을 거듭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실정을 다 덮어왔고 교묘하게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서 이 정권이 저지른 잘잘못을 다 분석하고 따져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현 TV도 여러분들께 항상 그런 좋은 정보, 조금 관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 TV에 가시면 더욱더 많은 분석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분석들, 이런 판단들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향후의 그런 일들도 예상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관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대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현 TV 구독 눌러주시고. 네, 판사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당연히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결국 당장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의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이 현 정권의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향후 어떤 벌을 받을지 뻔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은 분들이 윤 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정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대원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